무동건곤 1화 임동. 임동은 힘겹게 무거운 눈꺼풀을 들었다. 초라하지만 깨끗한 방이 눈에 들어왔다. 어리둥절하던 임동은 익숙한 광경에 곧 고개를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책상 옆에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을 보자 임동은 재빨리 정신을 차렸고 작은 목소리로 둘을 불렀다. 동아, 깼느냐? 임동이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고개를 돌린 사람은 여자였다. 그 여인은 눈을 뜬 임동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30 안팎으로 소박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외모가 수려했으며 인상은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그 여인은 바로 임동의 어머니인 류연이었다. 무연은 연마하지 않고 싸움질이나 하니 사서 고생을 하는 게지. 30, 40대 정도로 보이며 여자 옆에 앉아있던 남자는 바로 임동의 아버지 임소였다. 임소의 얼굴에는 위험이 어렴풋이 보였지만 몸에 난 상처 때문인지 혈색이 창백하고 몸이 허약하여 그 날카로운 기백이 한층 가려져 있었다. 평소에 엄했던 아버지 임소 때문에 임동은 겁을 먹은 듯이 고개를 약간 움츠렸다. 그러나 기가 죽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누가 그놈들 보고 제 앞에서 아버지를 퇴물이라고 욕을 하라고 했나요? 그리 말하면서 임동은 다친 명치 쪽이 아픈 듯 가슴께를 만지며 이를 악물었다. 오늘은 원래 임시 가문에 시험이 하나 있었다. 임동도 스스로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 시험에 참여했지만 반년 정도만 수련을 했기 때문에 성적은 그저 그랬다. 하지만 임동은 받은 성적에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다. 똑같은 수련 시간과 조건이 주어졌다면 임동은 결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동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녀석들과 마주쳤다. 원래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으나 일부러 도발을 했기에 화가 난 나머지 어린 임동은 참지 못하고 녀석들에게 손을 댔다. 결과는 뻔했다. 임동은 한 대 거하게 얻어맞고 기절을 했다. 임산 이 자식, 다음엔 꼭 죽도록 패줄 테다. 임동은 이를 갈았다. 임산은 바로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현재 임동에겐 가장 큰 적이었다. 둘은 아버지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임산은 임동에게 자주 시비를 걸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다. 임동은 화를 내다가 다시 불이 죽었다. 임산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어찌됐든 임산은 지금 연체경 4단계로 임씨 집안의 젊은 세대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다. 반면에 임동은 2단계로 확실히 임산 쪽 실력이 임동보다 훨씬 강했다. 수련을 하려면 몸을 단련하는 게 우선이었다. 원래 천지간에 가장 현묘한 건 바로 몸으로, 모든 것들은 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체경을 간단히 말하자면 몸을 수련해서 점차 강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몸을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강화하는 방법이었다. 몸의 근육과 뼈가 일정한 수준까지 강해지면 몸 안에는 원력 씨앗이 생긴다. 이 원력 씨앗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때만 비로소 진정한 수련자가 되는 것이었다. 연체경은 총 9단계로 나뉘었다. 앞선 3단계는 몸의 기능이 조금 강해지고 체격이 좀 커질 뿐 큰 효과는 없었다. 4단계로 들어서야지만 비로소 수련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4단계에 이르면 피부는 점점 목석처럼 단단해졌고 힘이나 속도 모두 월등하게 강해졌다. 임산은 바로 그런 단계까지 올랐다. 때문에 이제 겨우 2단계인 임동이 임산에게 적수가 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실력이 차이 나는 이유는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연체경 2단계까진 누구나 수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단계까지 연마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각자 타고난 미천과 기회에 달려 있었다. 연체경 9단계는 매우 고달픈 과정으로 육체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야만 점차 강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육체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 건 사람의 잠재력을 쥐어짜내며 힘을 착취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만약 힘을 착취한 이후에 제대로 힘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몸은 과로로 손상을 입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련을 할 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내상을 입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욱 많아진다. 때문에 연체경을 수련하려면 힘을 보충해주는 각종 영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영약에 쓰는 약재들은 대부분 값이 비싸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입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미천이었다. 임산이 임동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동보다 반년 더 일찍 수련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임산의 아버지가 임씨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임동에겐 그런 복이 없어 힘을 북돋아줄 영약을 구할 수 없었다. 그러니 수련을 하는 속도가 자연스레 임산보다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서 임동이 중얼거리던 소리를 듣던 임소는 순간 표정이 굳어선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옆에 있던 류연은 임소의 안색을 보았고 다급히 임동에게 눈치를 줬다. 임동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다. 수련을 잘한다면 다른 이들은 입을 저절로 닫을 게다. 임소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부인, 가서 그 적삼을 동이에게 주시오. 적삼을 먹으면 수련이 좀 빨라질 테지. 종가 대회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수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겠소. 하지만 그 적삼은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 구한 거잖아요. 임소가 하는 말을 듣던 류연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몸이 망가졌기에 아무리 상처를 치료해봐야 소용없소. 앞으로는 산에 가서 될수록 동이가 쓸 약재를 찾아올 생각이오. 임소는 고개를 저으며 자주하듯 웃었다. 아버지는 태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임씨 집안에서 할아버지 다음 가는 최강자셨다고요. 임동은 벌겋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말했다. 임동이 마음으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최강자라. 임소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얼굴에는 골수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에 임소는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며 류연에게 부탁했다. 부인, 내 상처는 신경 쓰지 말고 애한테 약을 좀 다려주시오. 이미 몇 년이나 지났는데 고작 적삼 하나 먹는다고 얼마나 더 나아지겠소. 축 처진 임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류연은 눈가가 빨개졌다. 왕년에 청양진에서 가장 패기가 넘치던 남자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수련을 해서 아버지의 상처를 낫게 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임동은 류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동아, 내 아버지가 내게 엄격하다고 서운하게 생각지 말거라. 내 아버지는 모든 심혈을 내게 쏟고 계신다.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바로 너잖니. 류연은 고개를 숙여서 임동의 앳된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다. 류연은 눈물을 훔쳤고 임동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임동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들어서 눈을 빛내며 류연을 쳐다봤다. 어머니,
이번 종가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응열주거라는 상품 영약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약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백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아버지께서 입으신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응열주거라고? 임동이 하는 말을 듣고 류연은 잠시 넋을 놓았다. 그러나 곧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종가대회에서 3위 안에 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래도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특하구나. 나는 돌아가서 내게 줄 적삼을 다릴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쉬려무나. 류연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 임씨 집안의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런 아이들과 시합을 해서 임동이 3위 안에 든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류연은 임동이 한 말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임동은 멀어져가는 류연의 뒷모습을 보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응열주가를 얻어올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입으신 내상도 치료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입은 부상을 생각하자 임동의 눈에는 깊은 증오가 서렸다. 아버지가 임씨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는 모두 그 사람 때문이었다. 임동의 집안은 청양진에서도 별 볼 일이 없었으나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난 배경이 있었다. 바로 대염 왕조의 4대 가문 중의 하나인 임씨 가문이었다. 청양진에 있는 임동의 집은 어찌 보면 임씨 가문의 외족인 셈이었다. 하지만 청양진 밖으로는 백리도 떠나본 적이 없던 임동에게 대염 왕조에서 무서운 권력을 쥐고 있는 임씨 가문은 너무나도 멀고 낯선 존재였다. 가끔씩 임소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임동의 가족 역시 임씨 가문의 내족이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임동의 할아버지가 임무를 한 번 실패하면서 가문에 큰 손실을 입혀 내족에서 추방되었고 청양진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었다. 임동의 할아버지는 청양진에 작은 집안을 세웠고 지난 수십 년간 최선을 다해서 임씨 가문의 내족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할아버지의 목표는 오로지 임씨 가문의 내족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노력은 거대하기 그지없는 임씨 가문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초라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임씨 가문에서 10년에 한 번 열리는 종가대회였다. 대염 왕조의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한 임씨 가문의 종가대회는 가문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대회로 10년에 한 번만 열렸다. 그래서 대회마다 임씨 가문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 물론 탐날 정도로 두둑한 포상도 주어졌다. 그 중에 할아버지가 가장 주목한 건 바로 대회 10위 안에 들면 외족일지라도 내족으로 승격된다는 보상이었다. 종가대회는 절망에 빠져있던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빛이 되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직접 참가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모두 다른 어머니를 둔 5 아들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건 바로 임동의 아버지인 임소였다. 임소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희망이자 집안 전체의 희망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큰 기대를 짊어진 임소는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임소는 5 형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연체경 9단계를 돌파했고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지원경에 올랐다. 임소는 임씨 집안에서 할아버지인 임진천을 제외한 2번째 천원고수가 되었다.